23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원가 집합. 원가 집합이란 원가 대상이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들을 모아둔 것으로 여기에 집계된 원가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배분되어야 될 공통원가다. 식당의 원가는 굳이 따지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가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발생한 원가들을 누구한테 나눈다?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이렇게 나눌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원가 배분, 얼로케이션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1억이 발생했어요. 식당에서 원가. 요 1억을 어떻습니까? 유람선에도 좀 뿌리고, 예를 들면 2천만 원 뿌렸다. 2천만 원 가져가고, 너 유조선 5천만 원치, 너 3천만 원치.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을 하겠다 하면 이게 이제 원가 배분이 되는 거죠. 원가 집합이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원가 배분은 주로 무슨 원가? 간접 원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접 원가에 대한 것이 이제 배분이에요. 유람선의 재료비와 유람선의 인건비는 배분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만 발생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유조선을 만드는 엔지니어랑 유람선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간 재료하고 유조선이 들어가는 재료가 같겠어요? 다르지. 여기는 어때야 돼요? 기름이 막 들어가는 거고,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싣는 거. 얘는 바다에 깔아앉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다 다르지.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원가 행태. 이것도 중요하죠? 조업도 수준의 변동. 조업도가 뭡니까?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의 변동 양상이다. 그래서 원가 행태 옆에는 네, 변동비와 고정비라고 하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그래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변동비겠어요? 아니면 고정비겠어요? 변동비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도 비용이 일정하다. 그럼 뭐겠어요? 고정비죠. 그거는 뭐에 따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람선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직접 사용돼서 추적이 가능하다. 그거는 뭐다? 직접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당에 사용이 돼서 유람선, 유조선, 잠수함 다 섞여 있다. 이건 뭐가 된다? 간접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 네. 뒤에 또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원가 동의. 원가 동의는 원가 대상의 총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1-에 제품은 생산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원가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늘어나도 원가가 많이 발생하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구매 부서는 구매 주문서의 수, 공급자의 운송 시간 이런 것들이 원가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다. 광고 활동 마찬가지고. 자, 6번의 조업도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산출량의 생산량, 판매량 표시하는데 대표적인 거예요. 생산량, 판매량.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 기계 가동 시간 등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뭐 협의의 조업도, 강의의 조업도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제를 푸실 때는요, 특별하지 않은 한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그냥 조업도라고 하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작업 시간 이런 것들도 고려될 수가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범위라고 하는 것은 원가와 조업도 간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조업도의 범위로서 변동원가 고정과 구분이 타당한 조업도의 구간을 말한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몇 킬로지? 뭐 예를 들면 3km까지는 기본 요금 적용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 3,300원 이렇게 되네. 근데 이제 3,300원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3km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가더라도 거의 뭐 1m에 1원씩 계산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요금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3km까지는 고정비에 해당되는 형태고 3km 넘으면 어떻습니까? 변동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련 범위는 고정비의 관련 범위는 어떻습니까? 0에서 3km가 고정비의 관련 범위고 변동비가 제공되는 영역은 3km 이상에 해당되는 범위. 그러니까 각각의 관련 범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예, 두 가지의 관련 범위가 있다. 원가와 조업도 간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조업도의 범위다. 그래서 관련 범위 내에서의 고정비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련 범위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원가의 분류에 해당되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원가의 분류 별표를 치셔가지고, 네, 앞에 부분은 그냥 커피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이 이제 TOP예요, 진짜. TOP 하니까 갑자기 내 친구가 생각나는데, 내 친구가 누구야? 빈이가 내 친구잖아. 원빈, 동갑. 이 뭐지, 표정들이? 네. 예. 뭐 비웃는 거예요? 생물학적 탄생 연도가 동일하다고요. 네. 그 친구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물론 만난 적은 없지만. 비웃지 마십시오. 네. 누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네. 자, 아무튼 4번의 원가의 분류 보시면 이제 1번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다. 네. 자, 원가 행태입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다. 여기에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추적 안 된다? 간접. 그러면 원가가 어떻게 변한다? 조업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 거, 변동원가, 그대로인 거, 고정원가. 그 다음에 3번의 제조활동에 따른 제조원가의 행태별 분류,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간접.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익과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 제품원가, 기간원가. 대표적인 제품원가가 뭐다? 매출원가잖아요.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에 대응해서 매출원가, 제품원가 계산하고, 기간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기간별로 정해진 원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수익에 대응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익에 대응해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 5번에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관련원가, 매물원가, 회피 가능 이런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오른쪽에 6번에 자산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 미소멸원가가 자산이죠. 소멸원가가 비용이다. 7번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그 다음에 시점에 따른 분류, 역사적 원가와 예정 원가다.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나눌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고정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정인분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서 보시면 원가 선형이다. 이건 뭐다? 1차 함수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차 함수. 네. 직선의 꼴.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변동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순수 변동원가가 있고 준 변동원가가 있어요. 근데 순수 변동원가는 조업도 변동의 정비례에서 발생하는 거고, 준 변동원가는 제일 밑에 그거 하나 좀 있어요. 혼합원가. 혼합원가는 뭐다?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음 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 1-8을 보시면 이제 변동원가는 뭡니까? 조업도, 즉 생산량이 빵일 때는 원가도 어떻게 된다? 빵인 거예요, 같이. 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가에다가 총원가라고 하나 쓰세요. 총원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총원가. 네, 단위당 원가가 아니라 총원가, 토탈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도 어떻게 돼요?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게 뭐예요? 전기요금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통신요금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요금이 밑에 있고 하나도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이 있고 거기다가 쓰면 쓸수록 원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변동원가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의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한다. 네. 근데 기역에 순수 고정원가가 있고 니은에 준고정원가가 있는데 그것도 그림 1-9를 좀 보시죠. 그림 1-9를 보시면 생산량이 늘어나도 원가가 일정해, 총원가가. 그런데 준고정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조업도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계단원가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준고정원가는 계단원가,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 이렇게 일컫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표 1-3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 1-3. 표 1-3에 해당되는 고정원가, 변동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죠. 자, 총원가는 고정원가가 일정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정비례하죠. 근데 이제 단위원가라고 하는 것이 단위원가는 총원가 나누기 생산량. 저기 조업도예요. 자, 변동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총원가가 어떻게 돼요? 비례적으로 같이 늘어나요. 그럼 똑같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단위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원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고정원가는 어떻게 되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총원가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올라가니까 단위 원가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지. 요게 이제 뭐다?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고정원가 같은 게 단위 원가가 체감이 되는 이유가 단위 원가는 총원가의 생산량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도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28페이지에 가로 3번의 제조활동에 따른 제조원가 형태의 분류,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자동차 공장. 그러면 여기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제 강판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이제 뭐라고 해요? 재료라고 하잖아요. 재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쭉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 누가 필요해요? 노동자 아저씨들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노동자 아저씨 감시하는 누가 있어요? 공장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또 뭐도 필요하다? 전기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가스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와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럼 여기 이제 재료와 관련된 것이 재료비라고 일컫는 거고, 근데 이 강판을 자동차, 예를 들면 아반떼 생산에 직접 사용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직접비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무슨 재료비라고 하냐? 직접 재료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재료비. 그런데 여기 이제 노무자들 계시잖아요. 노동자들, 노무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드는 비용들도 노무비인데, 문제는 아반떼 라인에서 아반떼 생산하는데 직접 활용이 된 노무 인력들은 무슨 노무비? 직접 노무비라,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근데 여기 이제 비어있는 거 좀 보이세요? 구멍 난 거 안 보이세요? 공장에? 춥잖아, 겨울에. 그럼 어떻게, 여기 메꿔야 되잖아. 메꾸는데, 강판이 보니까, 원래 아반떼 하려고 이렇게 강판 쌓아놓은 거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좀 가져와가지고 떼어야지. 떼우자. 그러면 이거는 아반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사용이 됐다? 공장 전체 아반떼 생산하는데 우리 노무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느냐? 얘가 재료비는 재료비인데 간접 재료비예요. 간접 재료비. 이거는 직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특정 제품의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건 추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아반떼 생산 라인도 있고 소나타 생산 라인도 있고 그랜저 라인도 있어요. 그럼 이분이 다 감시해. 그러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반떼 제품을 위해서만 기여를 한 게 아니고 소나타만 기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라든지 뭐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뭐라 제조 경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이렇게 구분되고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구분되는데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여기 있는 간접 재료비와 제조 경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요거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가의 큰 분류가 어떻게 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8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로 3번에 제조 활동에 따른 제조 원가의 형태별 분류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분류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만 파악하시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조 간접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발생하기만 하면 다 뭐가 된다? 제조 원가가 됩니다. 공장의 제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발생한 건데 공장에서 발생한 건 다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조 간접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질문. 우리 회사에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에 삼성전자 본사가 강남에 있는데 본사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있다. 이거는 어디로 분류돼야 될까요? 본사의 감가상각비.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 본사는 공장이 아니잖아. 본사는 제조 활동을 하는 데가 아니라 영업 활동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총무 활동을 하는 데예요. 그럼 원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뭐가 될까? 그거는
직접 재료비 아니죠. 재료비 아닙니다. 직접 농업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제조간접비라고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은 무조건 1번, 2번, 3번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근데 1번, 2번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조활동이기 때문에 그래 제조활동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기 때문에 구분을 좀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림 1-10은 그것도 중요하죠. 별표. 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뭘 물어보느냐면 기초원가가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럼 뭐와 뭘 더한다? 직접 재료비 1번과 2번을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기초원가다. 또 책에 따라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 기본 원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뭐와 뭘 더한 거다? 2번하고 3번을 더한 게 이제 가공원가다. 또는 이제 변환원가다. 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수익과 대응관계에 따른 분류다. 해서, 제품원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제품원가 매출. 그 다음에 기간원가 같은 경우에 이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기간원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직접 수익에 대응할 수 없는 것들. 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그림 1-11 있죠? 이제 그것도 좀 잘 보세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파트에서 발생한 원가? 생산 파트에서 발생한 원가만을 우리가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부보고 목적용 제품원가는 재고가능 원가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이걸 좀 확장해요. 왜냐하면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모든 과정을 다 제품의 원가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부터 해서 고객 서비스까지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가격 책정 및 제품 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제품원가. 관리회계 파트, 관리회계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연구개발 원가부터 생산 원가까지 해당되는 것은 정부 계약하에 원가 보상의 제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가 수주를 줘가지고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전투기를 만든다든지, 이것들 연구개발부터 해서 디자인하고 생산까지 해야 되죠? 근데 정부 계약하는 거는 뭐가 필요 없어요? 판매 활동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선주문하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보고 목적용 제품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좀 잘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이번에 기간원가는 수익에 대응되지 않는 거, 광고비라든지 뭐 일반 판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그림 1-12에 해당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림 1-12에 제조활동과 관련된 제품원가하고 제조활동과 무관한 기간원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제조활동과 관련된 이렇게 나오면 다 뭐다?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요. 다 공장과. 근데 제조활동과 무관한 거는 공장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뭐 전시장 나오고, 뭐 본사 나오고, 비제조형이다. 비제조형이 뭐야? 본사 건물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가로 5번의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분류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1번의 관련원가와 매물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다, 관련원가다. 네, 의사결정에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지금 발생한 대안 간의 차이 발생하지 않은 원가를 매물원가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니 안 좋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니 지금 안 좋게 가정을. 와이프가 지금 화가 나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는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당신 잊었냐고, 내가 3년 전 너한테 사줬던 500만 원짜리 오피코트 그거 기억 안 나냐고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맞아, 당신이 그거 사줬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당신한테 잘할게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러지. 3년 전에 그 사준 게 지금 어떠세요? 부부싸움을 막는데 뭔 의미가 있어? 매물원가라고요. 지금 의사결정은 하는 데는 이미 과거에 써버려가지고 지금의 아무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매물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관련원가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또 뭐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목걸이를 사주느냐, 다이아몬드를 사주느냐, 여기에 따라 달리는 거지. 그럼 그건 이제 관련원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회피 가능원가와 회피 불능원가다. 회피 가능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전락되는 원가다. 그게 이제 회피 가능원가다 이렇게 돼 있고, 회피 불능원가는 선택하지 않아도 계속 발생되는 원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이파학원에 와셔가지고 여러분이 수강료 낸 거 그건 뭐다? 회피 가능 원가잖아요. 왜? 안 듣고 독하게 해도 되잖아. 네 수업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회피 가능한 부분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밥 먹었다, 식사비, 뭐 교통비, 이거는 학원 안 오더라도 어디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회피 불능원가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근데 3번에 기회원가와 현금 지출. 현금원가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두 군데 다 붙었는데 A 직장은 연봉 3천만 원 준대요. B 직장은 4천만 원 준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뭘 B 직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요거에 어떻습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럼 3천만 원이 뭐가 된다? 내가 포기했죠? 포기한 대안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자, 그럼 내가 B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은 얼마다? 1,000만 원 이익인 거야. 왜? 요 3천만 원하고 4천만 원 차이, 요거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B를 선택함으로써 1,000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회원가도 뭘로 볼 수 있다? 우리 원가관리액에서는 비용으로 봅니다. 특히 관리액의 파트에서는 회계상으로는 이걸 비용으로 볼 수 없잖아. 이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것, 관리액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에서는 이걸 다루진 않아요. 그 다음 이은의 현금 지출원가, 현금이 지출된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미소멸원가는 자산이고 소멸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다음에 7번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우리가 이제 경영자가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8번의 시점에 따른 분류, 예정원가와 역사적 원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빨리 나갔는데, 빨리 나간 이유는 여러분들의 취침 시간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한숨 주무시고, 전 3시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푹 주무세요. 네.